오늘 첫 번째 발표는 김철수 박사와 전재호 씨하고 박사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계연수의 천부경이해, 천부경요해와 천부경두해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김철수 박사는 현재 중원대학교 부총장입니다. 경북대에서 문학 박사를 하셨고요. 일본 교토 불교대학 사회학과에서 개곤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한국 종교학회 이사이고요. 세계 환단학회 학술 이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충북교육청 다문화 교육진흥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공동으로 연구한 전재호 박사는 중원대학교 대학원 문화재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생문화연구소 자료실장입니다. 대한사랑 목요라이브 천부경전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대한 광복 역사를 위해서, 또한 환단고기 연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집요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오랫동안 단연간 연구를 한 이런 분입니다. 아마 오늘 논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전재호 발표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중원대학교에 있는 전재우라고 합니다. 사회자님께서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 오늘 발표하기에 앞서서 계연수 선생의 천부경 이해인데요. 계연수 선생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 예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 정민년, 1909년이었는데요. 1909년 가을에 오동진 장군과 그리고 홍범도 장군, 그리고 최시영 장군, 그리고 이덕수 장군, 그리고 또 이용담 선생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수개월 동안 이게 서울에 경성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때 1907년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정미칠조약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항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정미칠조약의 영향으로, 그러니까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종 황제께서 퇴위를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데요. 이때 이 5분들이 이 서울에 머물렀다는 것은 당시에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서울 수복을 위한 13도 창의군들이 이게 서울을 진격하는 그런 작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게 일본군의 어떤 그런 무력 앞에 실패는 했지만, 이 5분들이 거기 있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묘항산에 계시는 계연수 선생이 계셨던 당구람에 들렀다가 거기서 계연수 선생을 아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계연수 선생이 이 5분이 찾아오니까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오호출림이라 해서, 그게 5마리 호랑이가 숲에서 나오는 꿈을 꿨다. 근데 과연 오늘 혹을 5사람이 이렇게 내방을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게 계연수 스승이 이렇게 보면 아주 이렇게 도인으로서도 보면 영성이 아주 뛰어나신 어떤 그런 일화를 갖고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한번 이렇게 계연수에 대한 그 천부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편의상 발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논문의 어떤 그런 순서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서 이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면 교학경문이라고 이렇게 환단고기 법례에 보면 교학경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어떤 경문이다. 경의 글이라는 건데요. 근데 또 다른 형태로는 이제 소도의 경전인 천부경이라는 제목을 지었는데요. 이유립 선생님도 보면 이런 제목 비슷한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태백일사의 소도경전 본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남당 이유리 선생님은 어떤 제목을 다뤘냐 하면 소도의 경전 본운 이런 식으로 제목을 중간 제목으로 풀어가지고 대배달민족사 2권에 있는 첫 번째 걸 배달민족사 대강이라는 책에서 이 소도경전 본운을 제목화시켜 가지고 소도의 경전 본운 풀이 이런 식으로 풀은 적이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것을 첫 번째 보면 법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황국 배달과 단군조선 이래로 전해오며 가르치고 배워온 경전의 글들이 모두 여기에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을 계현서 선생님이 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황국 배달 단군조선 이래로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경전의 글들이 이 환단고기에 들어있다. 이 말씀은 바로 환단고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의 정신문화의 어떤 원형을 담고 있는 환단고기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밝혀주는 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례는 계현서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이 두 글이 모두 이게 모든 글들이 천부경의 전문과 삼일신고의 전문이 바로 이게 이 태백일사에 담겨져 있는데 이는 바로 참으로 난가의 대학 중용이라 하겠다는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대학 중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게 대학과 중용이라는 게 신유학 그러니까 주자학 송대 이후에 그 유학에서 송대 유학자들이 보면 얘기 속에 있는 대학과 중용을 한편으로 단행본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서로 이렇게 편입을 시켰는데요. 그러면서 경을 먼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서를 먼저 공부한 이후에 이 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체제로 이렇게 공부 방법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어떤 사서 삼경 체제가 이렇게 완수되는데 바로 그와 같이 난가의 대학과 중용이 바로 뭐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다. 그러면 이 대학과 중용에 해당하는 천부경과 삼일신고는 이 환단고기를 이해하기 위한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위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해되고 숙지되어야 될 어떤 그 지침이 뭐냐면 천부경과 삼일신고다. 이렇게 법례에서 계현서 선생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 계현서 선생과 계현서 선생의 스승이신 해학이 선생님께서는 과연 천부경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셨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제 홍익사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897년 그러니까 광무 원년, 광무 1년에 대한제국이 이렇게 선포되면서 광무라는 연호를 했는데요. 이 해에 해학 이기 선생을 계현서 선생이 바로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두 분이 만남이 바로 광무 원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두 분이 만나서 처음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홍익사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이게 태백일사에 있는 천부경 그리고 삼일신고를 빼내고 그리고 참정계경을 넣고 그리고 그 원형이 그 고려국 본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행촌 이암 선생의 3대 저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단군세기 태백지인운 농상지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행촌 이암의 또 다른 저서인 태백지인운이 원래 전수될 때는 태백일사 뒤에 부록으로 같이 묶어져서 이렇게 해학 선생까지 전해졌고 그것이 그대로 계현서 선생한테 전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바로 그 태백진운을 따로 떼어 가지고 이 네 가지 책이 바로 홍익의 사서 바로 환웅천왕께서 태백산인 이 동방 땅에 오셔 가지고 홍익인간 한 그 실천을 하는 바로 그 네 가지 책이 바로 홍익사서다 이런 명명을 하십니다. 바로 이런 홍익사서에 대해서는 이제 이유립 선생님께서 보면 대배달민족사 2권에 보면 이게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천부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대에 대한 해당하는 이야기겠죠. 천부경에 대한 내용의 가치를 소개하는 과 더불어 전문에 대한 바로 주석을 태백일사에 전거를 해서 천부경 요해, 그러니까 천부경의 요지를 갖추어 가지고 해설을 하기는 운초 계연수 대성정이 처음이시다, 이렇게 이유립 선생님께서는 밝혀주셨습니다. 바로 이게 운초 계연수 선생이 바로 처음으로 천부경과 삼일신고를 전문을 떼어가지고 태백일사에서 빼내어가지고 비로소 세상에 유포되었다. 이런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알게 되는 그 근대 이후에 천부경의 발견에 관련돼 가지고는 99.9%가 거의 보면 계연수 선생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천부경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것이 홍익사서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홍익사서에 대해서 이것을 1971년에 이유립 선생님께서는 홍익사서에 대한 환단휘기, 그러니까 부제목으로 홍익사서,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태백진운이 담겨진 원본을 이렇게 단단하게 이름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은 원문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그 이후에 76년에 보면 커바란 문화사상사 1, 2권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자세히 보면은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계경, 태백진운에 대한 소개와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배달 민족사가 이제 하남당 이유립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유고집으로 1년 만에 이제 나왔는데, 저 5권 중에 3번째 책이 홍익오서라고 사실 속칭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홍익사서 플러스 홍익사서에 천부경, 삼일신고, 태백진운 플러스 해가지고 해약 이기 선생님께서 계연수 선생한테 다시 또 전해준 태백진운에서 주석을 다룬 태백속경이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합쳐가지고 5개의 책을 이렇게 홍익오서라고 이유립 선생님은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보면 대배달 민족사 3권에 그대로 이게 수록이 된 거죠. 결국 보면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 보면 한평생 하신 일은 환단고기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한편, 그 근저에는 홍익사서를 뼈대로 하는 어떤 저수를 방대하게 이렇게 업적을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학이기 선생께서는 일반 기록에는 천부경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잘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커바란 잡지라고 단단하게의 역사에 대해서 이유립 선생이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연재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보면 운초 계연수 선생께서 해학 이기 선생을 대종사라 이렇게 높이 칭하면서 부르면서 이게 글을 지어 올렸는데, 그 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한 손에는 천경을 들고 한 손에는 긴 칼을 들었나니,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일수집경, 일수도, 이런 표현인데요. 바로 이게 해학이 선생님께서는 한일 합방이 되기 이런 그 기울어가는 국력 때문에 을사조약의 어떤 무효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가지고 이렇게 천황을 만나 가지고 바로 이렇게 그 무효를 시키려는 그런 외교 활동을 하다가, 또 물론 그것도 수포도 돌아갔지만 또 돌아와서는 을사오적을 척결하는 실전적인 또 실천도 했습니다. 물론 이걸 실패로 해가지고 이제 7년의 또 유배 생활을 언도받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종 황제께서 특사로 7개월 만에 또 풀려난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그 한 손에는 천경, 한 손에는 그러니까 천부경을 들고 천부경의 가치로 한평생을 살았다는 거죠. 또 한편에는 긴 칼을 차고 이렇게 역사 광복을 위해서 역사 어떤 그 나라를 찾고 나라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실천적인 행위를 했다, 이렇게 적극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계연수 선생의 제자인 이관집 선생은 계연수 선생에 대해서 1920년에 이제 돌아가시자 이게 애도로서 이제 글을 지었는데요. 거기에는 보면
천부경과 삼일신고의 이치를 두루 통달하고 도는 천도를 관통하니 천부경의 지극히 오묘한 이치가 온 세상에 밝게 드러났구나는 이런 극찬을 이렇게 계연서 선생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융이라는 자체가 보면 이치를 이렇게 두루 통하고 여기서 경고는 천경신고, 환단곡에서는 천경신고의 천부경과 삼일신고로 이렇게 보고 도는 삼신일체의 도, 삼신일체상제지도 이렇게 노는 그 삼신일체의 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이게 하는 게 새로 이렇게 발견되는 광명장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사실 보면 호베이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에 이게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됐다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낙찰이 되고 글로 이제 수집가한테 이제 넘어가는 걸로 보내는데 첫 번째가 보면 이렇게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이 2페이지가 있고 전체 전문은 364자로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천부경 도해라 해서 구두라는 이런 표현으로 이게 10개의 장으로 천부경 81자를 이렇게 구절을 나눈 게 나옵니다. 계연서 천부경 이해의 가장 핵심이 이 광명장 분석이라고 보고 있고 그걸 위해서 보면 첫 번째는 이 광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계연서 선생이 스스로가 나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산천을 유람하기를 좋아하였는데 매번 신사상기에 참가하여 진부한 학문을 깨뜨리고 바꾸는 데 힘써서 환단본래 이복환단 본래지 진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환단본래의 참 가르침을 회복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때까지는 보면 이런 기록이 없다고 환단고기를 부정하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유립 선생이 보면 사실 이야기를 환단고기 정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장신이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계연수의 환단고기 편찬과 독립운동 활동 등은 오직 이유립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이유립의 어떤 주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 시기의 기록을 제외하면 계연수의 생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오직 이유립의 말에 따를 뿐 관련 기록을 통해서 검증이 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조작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1910년대와 1920년대 유소년기는 삭주보통학교, 그게 이유립 선생이 삭주보통학교를 다녔던 그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대부분 조작되었다. 계연수와 단학회 그리고 독립운동은 사실로 증명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번 개작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또 1911년 계연수가 환단고기를 편찬했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조작이 시작되었다. 계연수는 실존 인물이었으나 천부경을 발견한 도인 이외에는 알려진 정보가 없다. 이것이 이런 식으로 왜곡 날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립은 계연수를 이기와 연결시켜 단군 관련 고기 개성의 정통성을 만들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이유립의 머릿속에만 존재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립이 정신병자고 이유립이 허황된 말로 조작했다. 이것이 이게 지금 이런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논문에 환단고기를 보는 행태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인데요. 이것이 단지 문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하나 이유 때문에 79년에 나왔던 환단고기는 인정하되 그것은 이유립이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모든 것은 이 이야기의 근원은 뭐냐면 1920년에 계연수 선생님께서 피살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인식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 1920년 6월 7일 날 봉오동 전투를 통해서 일본이 대참패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참패를 하게 되는데요.
이 치욕을 만회하려고 조선 주동군에서는 조선 총독부와 일본 군부에서는 간도 지역에 불량 선인, 그러니까 불량 그 말을 듣지 않는 조선 민족을 완전히 초토 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1920년 8월 15일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이때부터 이제 그 전부터 이렇게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다른 뒤에 지역에 있는 군대들도 다 동원해서 이 서간도만이 아니라 남만주 이쪽도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간도 지역을 만주를 초토화하려는 계획을 실천했고요. 그것이 우리가 알려진 경신참변이라는 어떤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대종교에 대한 피해 위주로만 알려져 있지 남만주에 있었던 관전현에 있었던 단학회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 이야기, 이때 삼천군의 도서가 불타고 그리고 개헌수는 피살되고, 이 모든 것이 이로 인해서 환단국의 초간보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게 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불우한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외왕산에서 석벽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이 광명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을 모두가 다 부정합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때 간에 모든 것은 조작을 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짜맞춰 가지고 좋은 것으로 해서 역사서를 1979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딱 한 가지 이유립 선생 이야기를 인정하는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거는 단탁에서 발행한 개연수 기서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연수 기서가 개연수 선생이 보낸 편지인데, 그것이 묘항산 석벽에서 천부경 81자를 발견했다는 그 내용을 보낸 단군교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이유립 선생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1899년에 천부경 요회도 발견하고 저술하고, 1911년에 환단고기를 저술한 사람이 어떻게 1916년 17년에 묘항산에서 천부경을 발견했느냐, 논리가 안 맞는다. 요때만 이유립 선생의 이야기를 인정합니다. 다른 때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학 선생과 개연수 선생이 사제관계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이게 선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돌아가신 서성이라는 뜻이 있고요. 분명하게 여기서는 나는 여자수 해학 선사지 유촉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개연수 선생 이하 단학회 회장의 법통을 이유립 선생만이 전하고 있고, 이유립 선생만이 해학, 개연수, 최시영, 이덕수, 이용담으로 이어지는 이 법통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학회 법통에 대해서 광명장에서는 바로 최시영, 이덕수에게 이 광명장을 전한다는 이런 전수했다는 이런 내용에 있기 때문에 바로 단학회의 법통과도 바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광명 사상이 제천 사상이 있는데요. 환단고기의 핵심 사상이 제천 사상입니다. 이것을 광명장 전문에 보면 일치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게 오환고석이 우리 환족의 옛 풍습이 이 제천 위본, 제천으로 근본을 삼았고, 중족 위의해 가지고 그 결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로움으로 정의로 삼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조국의 전통이 미상파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917년 정월 초하는 날 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1917년이면 이미 일제강점기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조국의 전통은 미상파멸이라는, 이 미상파멸이라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한 이 일과도 무관하지 않게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연수 선생이 왜 광명장이라는 이름을 지었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오직
천일신이 때의 변화를 모든 때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광명을 베푸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천일신, 바로 삼신일체 상제님께서 이 광명을 이렇게 베푸신다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환단국이 황국본계에는 환은 전일이며 광명야니, 전일은 삼신의 지능이며 그리고 광명은 삼신의 실덕이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이런 표현을 보면 광명은 광명장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불가에서 쓰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바로 삼신 상제님의 참된 덕성을 담고 있는 책, 이런 식으로 봐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성의 유촉으로 환단고기를 편찬했다는 내용인데요. 나는 해학선사의 유촉을 받고 서성의 유촉을 받고 했다는 거죠. 내가 자의로 했다는 게 아니라 해학 선생께서 바로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게 뒷일을 부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로지 수직 고전을 수집하여 편찬하는 이 일을 임무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수집이라는 글자에서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 저도 이렇게 콜렉터 모은다는 수집으로만 봤는데, 이 두 번째 편집장 할 때 집자가 수집은 여러 자료를 모아서 책을 편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수직 고전이라는 이 문제를 보면 임종시에 보면 커다란 잡지에 보면 계현수 선생의 이 제자인 계현수 선생의 손을 잡고서 해학 선생이 유언을 남기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요. 이 이제 이유립 선생님은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도라고만 표현했는데, 이 도라는 것은 바로 삼신일체의 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이게 삼신일체의 도로 한번 봤습니다. 삼신일체의 도가 나라가 망한다고 어찌 피할 수 있느냐? 나라는 반드시 삼신일체의 도가 있으면 언젠가는 흥하게 되는데,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 마땅히 그대는 힘쓰라는 게 뭘 힘쓰라고 했을까요? 저는 바로 이 광명장을 이게 해학 선사의 유촉을 받고 수직 고전이라는 부분을 임무로 삼았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이게 환단고기를 편찬해서 국통을 바로 서는데 바로 그대는 힘쓰라, 이렇게 이걸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바로 법내에서 보면 합의일서, 삼성기, 당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쳐서 한 권으로 책을 만드니 이 책을 이름하여 환단곡이라 했다, 이렇게 법내에 놓는 내용과도 일치하고요. 그리고 또 환단곡이라는 것은 모두가 해학 이기의 감수를 거쳤고 또 내가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옮겨서 적었다. 그러니까 이 수직 고전을 다시 보면은 여러 책을 모아가지고 한 권으로 편찬하는 그 일을 내가 부지런히 옮겨서 적었다, 이렇게 봐도 이렇게 무관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단순하게 이때까지는 약축되는 사람 그리고 도인, 이렇게 한갓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계연수에 대한 이미지가 해학 선생께서 뒷일을 부탁을 할 수 있는 이 국통맥을 바로잡는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이 유촉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것이 다시 이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1898년에 당군세기 태백진원을 간행하고 1899년에 참정개경 태백일사, 이걸 또 다시 간행하죠. 천부경 요회도 이때 간행하고, 그러면서 1911년에 환단고기를 편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런 것을 편찬할 수 있는 학문적인 수양 토대가 된, 준비가 된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연수에 대한 새로운 어떤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냐 봅니다. 천부경 요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천부경 도회는 10개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10개, 그리고 이제 이유립 선생도 이 천부경 도회는 못 본 걸로 되어 있고요.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환단고기를 이게 전수한 또 다른 맥이 내려오는데요. 이유립에 의해서만 이때까지 전수되고 알려졌는데 이고선이라는 예안 이시 사람이 또 한 번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환단고기라는 이게 그 목록도 있고 여기 보면 421종의 참고 문헌이 있는데 환단고기와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홍익대전이라는 천부경 책에 바로 개연수의 천부경 도해가 수록이 됐다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개연수 선생에 대한 모든 것이 새롭게 밝혀지는 새로운 어떤 중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10개의 장으로 이게 왜 했을까? 이 부분은 참 이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환단고기의 일적 식거에 십수의 세계, 십수의 논리, 바로 정력의 후천계백 사상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데, 바로 1917년에 쓴 개연수 선생의 천부경 도해는 10개 장으로 분리했다는 거죠. 이때는 보면 하상력이라는 이 정력의 그 제자, 일본 선생의 제자가 조선 총독부의 허락을 받고 정력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발간하는데요. 그 연대가 보면 1910년부터 1912년, 1913년에 걸쳐서 정력에 관련된 책들이 보면 많이 발간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개연서 선생님도 이 정력에 관련된 책을 접해서 일적 식거의 새로운 해석으로서 지금까지 9개의 장에서 10개 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도했지 않을까 하는 한번 단초를 한번 제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바로 지금까지는 무시되고 이렇게 했던 이율립 선생의 모든 지금까지 업적 이런 것을 새롭게 재검토해야 되고 재평가해야 된다.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